야권 후보가 누가 되면 그 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얼마나 이동할 거냐 이런 거를 그 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의도에서는 파괴력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 내가 계속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면서 나 없으면 질걸? 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값은 좀 달라지겠죠. 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뭐 김태현의 정치쇼.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오늘 선언 10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어때요? 안철수 대표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일단 뭐 언론은 사자구도가 정립되는 거를 이제 상수로 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안철수 후보까지 나온다면 이제 사자구도로 가는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파나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준비된 후보고 세 번째 대선 도전이고 충분히 이제 도전할 만한 여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뭐 여러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야권과의 단일화도 있고 독자로 완주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을 놓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거 하고 나면은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막 대한민국 모든 기자라면 그렇겠지만 전 2개 물어볼 거거든요. 대표님 네. 왜 나오셨어요? 서울시장 출마할 때 안 나간다며요. 요거 첫 네. 번째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거 뭐라고 그럴 거야 안철수 대표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한 이후에 어쨌든 그 합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충분한 어쨌든 뭐 그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책 약속을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근본적인 문제. 대표님 끝까지 가실 거예요? 야당이랑 단일화하실 거예요? 요거. 오늘은 무조건 안 주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 무조건 안 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선언을 할 겁니다. 이번 그러니까 철수 정치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를 접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은 이번 대선 내 끝까지 완주하겠다. 당연히 그래야 언젠가 단일화 협상에 응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값어치나 몸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완주하겠다 당연히 얘기하겠죠. 실제로는 어때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 정도의 파괴력 있는 어떤 그 지지도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자로 가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20% 이상 이미 득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을 때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야당의 옵션에 가까워진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면 상당 부분 표잠식이 발생할 거고 벌써부터 여론조사 기관들이 야권 후보가 누가 되면 그 표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얼마나 이동할 거냐 이런 거를 그 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의도에서는 파괴력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 내가 계속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면서 나 없으면 질걸? 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값은 좀 달라지겠죠. 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뭐 홍준표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의 경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 김종인 이준석 그 콤비가 어쨌든 전면에 나설 것 같은 모양새잖아요. 그러면 이 둘과 이제 안철수의 관계는 어떤 거냐 뭐 이런 상극이죠.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상극.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고 홍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홍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를 펼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안철수 그리고 윤 후보 쪽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홍 후보 쪽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랑 손을 잡고 일정 정도 뭐를 보장을 해줘도 뭐 괜찮은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판단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안 후보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죠. 그러면 안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서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야당이랑 단일화해가지고 지분을 챙기든 뭔가 나름의 가치가 있는 태풍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저러다 사그라질 거다 어느 쪽이세요? 지금 선거 구도가 누가 나오더라도 박빙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자구도로 가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의 정체성이나 이걸로 봤을 때 본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움직이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안 후보에 대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안 후보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뭐 안 후보가 우리가 보기에 세 번째 대선 도전이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차기를 내가 도모한다라고 큰 플랫폼에 가서 내가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듣는데. 네. 근데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부담인 거죠. 그러면 또 철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일화해서 빠지면.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안 후보 입장에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님.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판치는 대선에 흔쾌히 한 표 던질 수 있는 후보가 오늘 출마 선언하네요. 안철수 아자아자 파이팅. 안철수 후보 지지 네, 엄청난 지지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은 안철수 대표 한 얘기거든요. 안 후보의 표현입니다. 나승준님 또 나오시네요. 네. 지지 안 하시는 분인 것 같고. 3941님 안철수 대표는 지분 확보 후 국힘당과 합당한다의 한 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후보가 나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왜 홍라땡이다, 윤라땡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구도에서 제일 좋은 건 안라땡입니다. 안철수가 나와서 표를 잠식하면 완주를 해서 표를 잠식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 막판에 단일화 이슈로 간다라는 건 자기네가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 캠페인에서 이겼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 대표하고 국힘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하면 진다라는 게 국힘을 지배하는 거는 자기네가 선거 판세를 이기는 판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근데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도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자꾸 작년에 미국 대선 생각이 나요. 네. 작년 미국 대선이요? 당시에도 보면 사실 지지율이 바이든 대 트럼프가 비등한 상황에서 빅텐트라는 게 성공을 해서 결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건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지금 쉽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한 빅텐트라는 명분에 얼마나 동의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큰다고 무게감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안철수 후보한테 해줄 거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대선 때도 보면 초반에 정말 예상외로 물론 당내 경선이긴 했지만 굉장히 돌풍을 일으킨 부티지지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굉장히 초반에 또 드롭을 하고서는 바이든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이든 후보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 게 올드한 이미지 날려버리고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이쪽에 가 있는 진보 표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부티지가 이제 장관이 됐죠. 장관을 시켰죠. 예,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약간 비슷한 구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약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얘기 저희가 좀 해볼 건데 어때요? 지금 마지막 오늘부터 투표 시작이죠. 다운 투표. 네, 이틀간 실시가 되고요. 뭐 굉장히 양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어제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398 후보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3%, 30대 지지율 9%, 40대 지지율 8%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분비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못 되는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20대 2040을 다 지지율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 공격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꼬준표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꼬준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꼬준표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지지율이다. 홍준표가 아니라 꼬준표다. 이 워딩을 제일 처음 만든 걸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출연하는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걸로 물어봐야 되겠다. 저작권을 주장하겠구나. 라임이 딱딱 맞네요. 라임이 맞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패배하는 후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변수 있을까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변수?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 투표가 5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쨌든 윤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 격언 중에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도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결국엔 당원의 선택대로 된다라는 또 그 반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50대 50에서 어떻게 갈리냐의 문제일 건데 뭐 그 부분에서 여전히 뭐 윤 후보 측은 본인들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홍 후보는 어쨌든 자기가 얘기한 대로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한 접전일 것 같습니다. 굉장한 접전일 것 같다. 어때요? 민주당은 마지막에 막 이낙연 전 대표가 크게 이격을 해가지고 원팀 구성한 난항은 좀 있었잖아요. 국힘은 어떨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되면 원팀에 자연스럽게 될까? 아니면 윤 후보가 되면 삐걱삐걱 상대적으로 화학적 결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윤 후보 쪽에 가 있거든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까지. 근데 홍 후보가 된다.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나올 걸 기정사실하고 거기를 집중 공략해 왔는데 만약에 후보가 바뀐다라고 하면 민주당도 이제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고 홍 후보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당내 기반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기가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한 뭐 내전 양상까지도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공천권 차후의 정치적인 진로랑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나오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뉴스 삭제 시간에 김한 기자가 그 결과하고 향후 전망까지 그냥 탁탁하게 잘 분석해 주실 거로 믿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뭐 하나 들으시고 4부 돌아올 건데요. 야 노래가 푸른 하늘의 노래 자아도취. 이거 뭐 대선 후보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내가 될 거야. 대통령은 나야. 뭐 이런 근데 자아도취가 좀 있어야 정치도 하는 겁니다. 그럼요. 네.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 들으면서 세 분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지혜 기자, 김한 기자, 정호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